고구려의 기원. 삼국사기를 보면 고구려가 언제부터 있었는지에 대한 기록이 있다. 당나라 황제 고종이 말했다. 고구려를 정벌하러 간 군대가 잘 이길 수 있을까? 그러자 신하 가언충이 말했다. 고구려 비기란 예언서에 따르면 고구려는 900년이 채 못되어 나이 80 먹은 장군에게 멸망한다고 예언되어 있나이다. 고구려가 한나라 때부터 나라를 이어온 지 900년 되며 현재 고구려를 정벌하러 간 이적 장군의 나이가 80이옵니다. 그러니 고구려는 반드시 정벌되오며 정벌군이 다시 출정할 일은 없을 것이옵니다. 호, 그럼 우리 군이 필승하겠구먼. 껄껄껄. 방금 본 것은 삼국사기 고구려 보장왕 봉기의 기록이다. 고대 중국과 고대 조선에서 유행한 보드게임 장기는 초나라와 한나라가 싸웠던 실제 역사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게임이다. 우리 조상들은 저 먼 옛날부터 중국 게임을 그대로 수입해서 전혀 변경하지 않고 자기 나라 역사는 등한시한 채 중국 역사에만 허헉댄 한심한 꼬라지를 보여주는 거긴 하지만 하여튼 한나라란 나라가 있었고 한나라는 진시황이 죽고 나서 중국 대륙이 쫙쫙 찢겨지고 항우란 깡패가 초나라를 세워 중국을 호령할 때 항우를 멸망시키고 중국을 하나로 통일한다. 고구려는 서기 668년에 망했다. 그런데 한나라가 중국을 하나로 통일했던 시기는 대충 기원전 200년쯤이다. 당나라 황제 고종한테 가언충이 말한 발언을 생각해보면 고구려가 건국된 지 900년 만에 멸망했다 했으니 그러면 계산해보면 고구려의 건국은 한나라가 건국되던 기원전 200년쯤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다. 고구려인들은 스스로를 졸범부여라 부르기도 했다. 고구려는 본래 부여란 나라에서 갈라져 나온 종족이다. 한나라가 초나라 항우를 멸망시키고 중국을 하나로 통일할 무렵인 기원전 200년경 연나라 사람 위만은 요동군을 떠나 폐수를 건너 고조선에 망명한다. 폐수는 오늘날 북한 땅의 청천강이고 요동군은 만주의 서쪽 지역 요동반도와 요녕성에 설치되어 있던 고대 중국의 식민지다. 고조선에 망명한 중국 연나라 사람 위만은 중국 연나라가 가지고 있던 우수한 철제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때 위만은 중국의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고조선으로 망명을 왔었다. 위만놈은 고조선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 고조선인의 상투를 흉내내고 고조선인의 의복을 입고 중국 협객들을 무수히 거느리고 고조선에 망명한다. 이때 중국 협객들은 연나라, 조나라, 제나라 사람들이었다. 당시 고조선은 청동기 시대였다. 철기 시대로 업그레이드 하려면 위만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었다. 삼국지 동의 전 마한편의 기록에 따르면 이때 고조선 왕 주는 위만을 믿고 사랑하며 위만을 박사란 자귀에 임명한다. 그리하여 위만은 고조선의 박사가 되어 문명 발전 기술 연구에 대한 총책임자가 되었다. 하지만 박사 위만은 중국의 요동군 총독과 내통해 고조선을 뒤통수 쳐서 먹고 고조선 왕을 전라도로 쫓아낸다. 중국 연나라 사람인 박사 위만은 중국에서 온 망명객들과 함께 고조선을 따먹는 데 성공한다. 그 후
중국의 요동군의 총독으로부터 무기 재물을 지원받아서 고조선의 주변 나라인 진번국, 임둔국, 예맥을 모조리 쳐서 복속시킨다. 위만조선의 속국이 된 고구려 부족국은 이후 기원전 108년 한나라의 토벌을 받아 고조선은 한나라에게 멸망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때 고구려 부족국도 한나라에게 복속당하게 된다. 그리하여 낙랑군, 현토군, 고구려현, 진번군, 임둔군이란 중국의 식민지들이 설치된다. 하지만 고조선 유민들의 저항이 현토군, 진번군, 임둔군 지역에서 미친듯이 일어나게 된다. 이에 크게 놀란 한나라는 기원전 82년에서 기원전 75년 사이 토벌군을 보내서 잔혹하게 반란군을 밟아버리고 서계마현, 상은태현, 동부식민지, 남부식민지를 설치하고 현토군의 총독부는 고구려 현 쪽으로 이사시킨다. 세월이 흐르고 흘러서 이시조선 왕들은 한나라 역대 황제들을 신처럼 여기며 숭배하고 또 숭배했다. 그러니까 이걸 쉽게 비유하면 대한민국 대통령들이 일본 제국의 역대 천황들을 찬양하는 것하고 비슷한 것이다. 다시 본래 이야기로 돌아와서 한나라가 그렇게 동부식민지, 남부식민지, 서계마현, 상은태현을 설치한 기원전 75년으로부터 세월이 흐르고 또 흐른다. 그리고 기원전 37년 부여왕자 주몽이 부여를 떠나 고구려에 왔을 때 이미 고구려는 5개의 부족이 연맹을 이루고 있는 연맹국이었다. 그리고 이 고구려 부족국들은 현토군 고구려현의 중국의 현토태수, 그러니까 현토 총독에게 지배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때 고구려에는 소노라는 부족왕국이 있었는데 이 부족왕국을 비류라고도 부른다. 이 소노 혹은 비류라는 부족왕국의 족장, 그러니까 왕은 송량이란 자였는데 이 자는 고구려 연맹국의 회장이었다. 이 소노 왕국은 고구려 연맹국의 회장 자리를 계속 쭉 맡고 있는 회장국이었다. 그런데 기원전 37년 부여에서 왕자 주몽이란 애가 내려왔는데 나이가 12살이었다. 그런데 마침 송량 왕한테는 아들이 없었다. 그런데 딸 소선호가 있었다. 그래서 송량 왕은 부여를 떠난 주몽 왕자와 자신의 딸 소선호를 서로 결혼시켜 주몽을 자신의 사위이자 후계자로 삼는다. 삼국유사의 기록에 따르면 주몽이 고구려 부족의 왕이 될 때 높은 흘승골이란 산 위에 있는 산성에 들어가 그곳에 초가집을 궁궐로 삼았다고 적고 있다. 당시 고구려 부족 사회가 얼마나 중국에 비해 문명 발전이 낙후되어 있었는가를 대략적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에 따르면 주몽의 시호는 동명왕이다. 시호란 죽고 나서 새로 내리는 새로운 이름 같은 것이다. 하지만 중국 기록을 보면 동명왕은 부여란 나라를 세운 최초의 부여왕으로 나온다. 고구려가 멸망할 때 당나라군에게 포로로 잡힌 고구려인 연남산, 이 연남산은 연개소문의 아들인데 연남산의 묘비에 새겨진 글을 보면 고구려의 조상은 주몽이고 부여의 조상은 동명으로 서로 별개의 인물인 것으로 나온다. 그러니까 고구려의 다른 나라 이름이 졸본부여이고
졸본 땅에 세워진 또 다른 부여란 뜻. 그리고 고구려란 부족 자체는 부여에서 갈라진 종족이며 이 고구려 부족들에게 있어 제1의 시조는 부여의 동명왕이고 제2의 시조는 비류 부족의 족장인 송량왕이고 제3의 시조는 바로 주몽이 되는 것이다. 부여 동명왕의 후손인 부여왕자 주몽이 고구려 부족 연맹국의 회장인 송량족장의 사위가 되어 고구려 부족을 다스리는 고구려 왕이 될 때 그의 나이는 22살이었다. 주몽이 송량족장의 사위가 되던 때인 기원전 37년, 그때 주몽의 나이는 12살, 그리고 기원전 27년, 고구려 왕이 되던 때의 나이는 22살이다. 참고 사료, 한국사 데이터베이스, 삼국지 동의전, 후한서 동의전, 삼국사기, 삼국유사, 연남산 묘지명, 한서조선전, 사기조선전, 이렇게 중국의 고대 기록들과 우리나라의 고대 기록들을 두루 살펴보아서 만든 동영상이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책사풍우의 유튜브 후원금 계좌입니다. 후원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